가만히 있지 않아서 외식이 불가능한 아이,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끝장 보는 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육아를 하고 계시다면 아마 90% 이걸 놓치고 계셨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훈육법, 식습관 교육 등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알려드리는데, 영상에서 드린 솔루션으로 실천해 봤지만 전혀 아이의 행동이 수정되지는 않고 조금씩 나아지기는커녕 뭔가 가르치고 훈육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 통제란 눈앞의 작은 목표보다 좀 더 지속적이고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충동이나 욕망을 조절하고 즉시의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자기 조절은 자신의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외부를 변화시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심적, 행동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아이들로 예를 들면 나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는 이 자기 개념이 소리를 지르고 떼쓰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줄 서서 기다려야 해 라고 했을 때 그게 사회적인 규범이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를 받아들여 소리 지르고 떼쓰는 행동을 멈추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통제 및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면 엄마가 기다려야 해, 우리 차례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드러눕는 행동,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일상에서 정말 다분하게 보이기는 해요. 뇌과학자들은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만 3세 이전까지 감각, 감정, 이성 간 이 연결 회로가 잘 완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부모, 양육자의 양육 방식과 아이의 자기 조절력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발달이 미숙하여 본능이 앞서는 시기에는 이런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돌이 지나면서 점차 배워가고 세 돌이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 조절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점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는 여전히 본능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훈육이 되지 않고 뭔가 행동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원인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통제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 밥 먹는 시간에 돌아다니고 싶고 가만히 있지 못할 때, 또는 심심해서 칭얼칭얼 거릴 때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리 와, 여기가 밥 먹는 자리지,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다 먹고 일어나야 해, 규칙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귀찮고 힘들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밥을 먹을 때 돌아다니는 행동만 억제하기 위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러니까 눈으로만 즐기는 더 큰 외부 자극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돌이 지나면서 자아가 강해지고 운동 능력이 발달하면서 통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돌부터 쇠돌까지 아이의 본능과 이 부모가 알려주는 지침 사이에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기다리는 경험도 하고 욕구를 참아내는 경험도 하고, 또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도 해요. 치열해하는 시간 동안 그 치열한 사투가 힘들다는 이유로 더 쉬운 방법을 찾아 통제해보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 뭐든 들어주고 말거나 달콤한 사탕과 젤리로 순간을 달래버리거나 눈으로만 즐기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회피해버린다면 4살, 5살쯤 되었을 때 치열하게 연습한 아이와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5살에서 7살 유아기가 되고 초등 저학년이 되면서 그 차이는 점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고, 아이가 원하는 욕구의 영역은 더 넓어져서 스마트폰 게임을 장시간 하면서 조절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숙제와 공부
공부는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요즘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매일 아침 전쟁을 하는 집들도 늘고 있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반드시 기다리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 경험을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게 정말 무한 반복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일관되지 못한 양육 환경과 태도에 노출된 아이인데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양육 환경에 노출된 아이는 똑바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모르고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반복되는 일관성은 결국 아이에게 삶의 지침이 됩니다. 밤에는 몇 시에 자야 건강한 것이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다음날 일과를 잘 보내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밥은 왜 앉아서 스스로 먹어야 하고 치카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데요. 어떤 날은 스스로 해야 멋진 아이야 라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스스로 하도록 맡기면 시간도 더 걸리고 치울 것도 더 많아지니까 힘들어, 그냥 엄마가 해줄게. 컨디션과 기분 좋은 날 아이를 대할 때와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아이를 대할 때, 즉 양육자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 간혹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돌아봤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되지 못한 양육 환경과 태도로 육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육에 있어 일관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아이도 부모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하는 거야, 또 초록불일 때는 가야 하는 거야 처럼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들을 엄마, 아빠, 또 양육에 참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정해보세요. 자,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부모가 모델링이 된 아이. 부모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 마음을 소리 지르기, 부정적인 말 내뱉기, 물건 던지기와 같이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또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당장 아이가 어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는 않아야 해요. 화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요. 짜증이 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모습도 모델링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일상에서 정말 많은 순간순간 사소한 것부터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경험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하루 루틴이 정해지면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점차 습관이 되겠죠. 부모도 아이도 씨름할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무조건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자기 통제와 조절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매달 전국으로 강연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강연장에서 또 아이 원령별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통제 조절 능력 키우는 방법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